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가 몰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인물인 연남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연남생은 고구려 말기의 실권자였던 태망리지 연개소문의 맏아들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동생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리자 당시 고구려의 최대 적이었던 당나라에 귀순하여 제3차 고당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당나라에 귀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권이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국내성을 포함한 여러 주요 성들과 그곳에 거주하던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같이 데리고 항복하였으며 또한 당나라군에게 고구려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제공함으로써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패배하여 멸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단순히 권력 다툼에서 밀리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은 664년 10월 자신의 자식들에게 너희 형제들은 화합하기를 고기와 물과 같이 하고 자기를 다투지 말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웃나라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긴 채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자 맏아들인 연남생이 뒤를 이어 고구려의 태망리지가 된 후 나라의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666년 태망리지 연남생은 지방의 여러 성들을 순시하기 위해 수도인 평양성에서 잠시 자리를 비워야만 했는데요. 그는 이때 자신의 두 아우인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조정의 정사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가 나타나 연남생의 두 아우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생은 두 아우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당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먼저 계책을 세워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남건과 남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또 어떤 자가 연남생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우가 형이 돌아오면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에게 대항하여 조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연남생은 두 동생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남몰래 자신의 신복을 평양으로 보내어 동생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이를 알아챈 남산과 남건이 연남생이 보낸 밀정을 체포하였고 화가 난 두 동생들은 즉시 왕명을 사칭하여 연남생을 수도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연남생은 두 동생들이 자신을 해칠까 염려되어 이를 무시한 채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남건과 남산은 결국 정변을 일으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남생의 아들인 연원춘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버렸죠. 그러자 연남생은 고구려의 옛 수도이자 자신의 세력권인 국내성으로 피신한 뒤 전국에 경문을 보내어 자신의 동조 세력들을 끌어모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이 전국적인 내전으로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남생은 이후 군사들을 이끌고 국내성 근방에 있던 주요성인 오골성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골성 함락에 실패했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전의 승세는 점점 평양에서 왕을 끼고 있던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리게 된 연남생은 자신이 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던 중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고구려의 적국이었던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즉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을 떠나서 아예 국가적 반역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당나라는 앞선 고구려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모두 패하면서 이제 고구려 침공을 거의 단념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당나라 조정은 연남생의 첫 구원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참이 지나도 당나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조급해진 연남생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연원성을 당나라에 직접 보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의 황제 고종은 연남생이 2차례나 구원을 요청해오자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666년 6월 장군 계필하력에게 군사를 주어 연남생을 구출해 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666년 9월 고구려의 국경에 도착하여 연남생 구출에 나선 당나라군은 이를 가로막는 고구려군을 격파한 후 연남생의 군사와 합류하는 데 성공했고, 이때 연남생은 국내성을 포함한 고구려의 주요 6개 성과 백성 10만 호,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던 거란 및 말갈의 병사들과 함께 당나라에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조정은 이런 연남생을 특진요동, 도독 겸 평양도안 무대사, 현도군공이라는 엄청나게 긴 이름의 관직에 임명했죠. 또한 그가 당나라에 투항한 직후 목저성을 포함한 3개의 고구려 성들이 추가로 당나라에 투항했는데요. 이로써 연개소문의 아들들끼리 시작한 다툼이 고구려의 내분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연남생이 적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를 배신하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고구려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가 당나라에 귀순하면서 바친 성들은 얼마 안가 제3차 고당전쟁이 발발하자 앞선 1, 2차 전쟁에서 그동안 당나라군의 골치를 썩혔던 보급 문제를 크게 해소시켜 주었는데요. 이에 걸림돌이 사라진 당나라군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고구려의 영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남생은 이 과정에서 당나라군의 총지휘관인 이세적을 따라 이제는 고구려인이 아닌 당나라군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옛 조국인 고구려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한 전쟁 중간에는 자신의 근거지였던 국내성으로 돌아간 후 그곳에 주둔하면서 고구려 조정이 당시 당나라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신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지원군을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죠. 이처럼 그가 제3차 고당전쟁에서 당나라군에게 기여한 공이 크자 당시 당나라의 황제 고종이 전쟁 도중에 현지 상황을 묻는 것에 답했던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전에 황제께서 고구려의 죄를 물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은 까닭은 적에게 빈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군대에도 중매자가 없으면 중도에 돌아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생이 형제끼리 싸워 우리의 편이 됨으로써 적의 내부 상황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후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자 연남생은 당나라군에게 길을 터준 공을 인정받아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우위 대장군의 벼슬과 더불어 3,000호에 달하는 시급을 하사받았고 한참 동안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머물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676년 나당전쟁에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패배하자 이 틈을 타 요동지방에서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였는데요. 이에 당나라 조정은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667년 연남생을 요동으로 파견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안가 679년 49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했고 그의 시신은 요동에서 당나라 내륙으로 옮겨져 오늘날의 중국 낙양시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 귀순하여 조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던 연남생. 그는 죽기 직전 요동에서 당나라에 저항하던 고구려 유민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